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즉위 70년을 맞았죠. 영국 역사에서 70년을 제위한 군주는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장 기록이고요.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70년 이상 왕좌에 앉았던 분은 프랑스 루이 14세나 태국 쿠미통 국왕을 비롯해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기록이 탄생한 건데요. 외신 보셔서 아시겠지만 6월 2일부터 나흘 동안 여왕 즉위 70년 기념행사 플리티넘 주빌리로 영국 전체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축하 행진 물론이고 스타들이 총출동한 축하쇼까지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난 뒤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가 열렸는데요. 근데 이번만 그랬던 건 또 아니죠. 2002년 즉위 50년 즉 골든 주빌레 때에는 퀸의 브라이언 메이가 버킹엄궁 지붕 위에서 영국 국가를 연주하고 엘튼 존과 폴 맥카트니가 축하 공연을 했고요. 2012년 즉위 60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주빌리 당시에는 엘튼 존이나 폴 맥카트니 같은 왕실 행사 단골은 물론이고 스티비 원더까지 날아와서 Isn't She Lovely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야 이때 불꽃놀이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국 왕실에 큰 경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뭔가를 새로 내놓는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딱 듣고도 바로 아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이름부터 왕의 예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영국 여왕과 왕실에 대한 존경을 담고 탄생해 이후 70년 세월 동안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로얄 살루트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언제 왕위에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1952년 2월 6일 그러니까 불과 25살 때였어요. 아버지 조지 6세가 이날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왕위는 승계했지만 대관식은 그 이듬해인 1953년 6월 2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어요. 야 그때 영상 보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로얄 살루트 위스키의 역사도 바로 이 대관식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기념일에 맞춰 시바스 리갈 위스키로 유명한 시바스 브라더스사에서는 국왕과 왕실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담은 위스키를 만들어서 헌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건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여왕한테 바치는 거니까 정말 최고를 만들어야 했겠죠. 그래서 고심 끝에 왕실 행사에서 통상 21발의 예포, 축포를 쏜다는 것에 착안해서 제품 이름은 왕의 예포, 로얄 살루트라고 짓고 숙성 연수는 21년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바스 브라더스사가 갖고 있던 최고의 원액 중에서 21년 이상 된 것만 꺼내서 이걸로 블렌디드 위스키를 제조했는데요. 뭐 지금이야 발렌타인 30년이니 글렌피딕 40년이니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21년 정도는 뭐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때가 1953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고수성 위스키였어요. 왜냐? 이때까지만 해도 고숙성이라고 해봐야 1930년대 말에 나온 발렌타인 17년 정도가 있었고요. 처칠 수상이 즐겨 마신 12년짜리 조니 워커 블랙도 최고로 쳤거든요. 그러던 시절에 무려 21년 숙성 위스키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고급이었겠어요. 참고로 발렌타인 21년이 1993년에 나왔으니까 그보다 40년이나 빨랐던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로얄 살루트가 최고의 하이엔드 위스키였던 겁니다. 자, 이 PD 네. 이 로얄 살루트 병을 보면 어때요?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그만큼 좀 예술적이다. 작품 같은. 그러네. 네, 일단 다른 위스키하고는 좀 다르죠. 모양도 그렇고 재질도 도자기고요.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죠. 명절 같은 때 이거 하나 딱 가져다 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냥 엄청 좋아하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로얄 살루트 도자기 병을 만들 때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보통 닷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도자기 병 모양은 16세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을 지켰고 지금도 이 성에 전시되어 있는 몬즈매그라는 아주 유명한 대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는데요. 영국산 코니시 점토로 형태를 잡아서 한번 말리고 여기에 유약을 2겹 바른 뒤에 1000도 넘는 고온에서 2번을 다시 굽는데 이렇게 제대로 만들게 되면 도자기를 딱 두드렸을 때 도레미파의 그 파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로얄 살루트 도자기 만드는 영상을 보면요 파음이 나는지 실제로 테스트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로얄 살루트 기본 제품 색상이 3가지나 되지만 원래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953년 첫 제품 출시할 때만 해도 녹색 도자기 병만 있었는데 50년대 중반에 갈색 병을 추가하고 1960년부터 파란색 병도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1985년부터 붉은 도자기 병을 함께 채택하면서 기존의 갈색 병은 1991년부터 단종시켰어요. 병에 박힌 이미지도 1959년부터 2013년까지는 스코틀랜드의 전사이자 왕이었던 로버트 브루스가 말을 타고 돌진하는 모습이었는데 2014년에 전면 리뉴얼을 하면서 지금처럼 사자와 대포로 바뀌었는데요. 뭐 지금 병이 훨씬 세련된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로얄 살루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을 타고 돌진하는 그 이미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뭘까요? 이런 거 기사 쓰기 너무나 좋아하는 포브스지에 따르면요, 2011년 로얄 살루트에서 21병 한정 출시한 트리비트 투 아너인데요, 가격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위스키 익스체인지에 올라온 가격이 15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억 3천만 원쯤 하는데요. 뭐 싱글 몰트야 23억 원에 낙찰된 맥켈란 파인앤레어 1926 빈티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드는 블렌디드는 사실 억소리가 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대체 뭐가 그리 특별해서 2억 원을 훌쩍 넘을까요? 일단 로얄 살루트 트리비트 투 아너는 스코틀랜드의 최고 보물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왕관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든 위스키인데요, 최소 45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했고 무엇보다 수작업으로 만든 도자기에 413개나 되는 다이아몬드를 받고 금과 은으로 세팅된 22캐럿짜리 보석도 장식으로 넣었거든요. 이러니까 한 병에 2억 원 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로얄 살루트는 럭셔리 스카치의 대명사답게 한정판 희귀 제품을 자주 내놓는 걸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런 제품 대부분은 영국 왕실에서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 50년을 맞았을 때에는 숙성 연수 50년 이상의 원액으로 딱 255병만 제조한 로얄 살루트 50을 내놨는데요, 가장 먼저 제작한 1호 제품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한테 헌정을 했고, 국내에서는 산악인 엄홍길 씨가 77번째 제품을 받았어요. 2003년 당시 이 제품은 한국 시장에도 20병이 들어와서 판매가 됐는데 그때 가격이 1,200만 원 정도라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 딱 10년 전이죠. 2012년은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이었는데 보통 60주년을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얄 살루트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이름을 붙인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2018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결혼을 했을 때에도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55년 숙성 원액과 33년, 36년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서 로얄 웨딩 에디션이란 한정판 제품을 딱 70병만 만들어서 우리 돈 약 1,200만 원 정도에 내놨는데 뭐 나오자마자 바로 완판이 됐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여왕 즉위 70년인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즉위 70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컬렉션으로 로얄 살루트 플래티넘 주빌리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거기에 우장훈 검사로 나온 조승우 씨가 이강희 주필과 함께 미래자동차 5회장 별장 파티에 가면서 위스키 한 병을 들고 가잖아요. 그때 조상무가 아니 술 많은데 뭐하러 들고 왔냐라고 하니까 이강희 주필이 옆에서 회장님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장님이 좋아한다는 그 위스키 바로 로얄 살루트였죠.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도 송강호 씨 가족이 집주인 술장을 털어먹는 장면에서 로얄 살루트가 발렌타인 30년과 함께 클로즈업 됐는데요, 역시 크게 히트한 영화 1987에서도 공안검사로 나온 하정우 씨가 압수한 로얄 살루트를 꺼내서 힙플라스크에 옮겨 담다가 살짝 흘리게 되니까 이걸 혀로 핥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 좀 자세히 보니까요, 병은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구형 병이 맞는 것 같은데 상자는 최근에 나온 신형 같더라고요. 영화 배경이 1980년대인데 고증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장면을 통해 로얄 살루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대기업 회장도 좋아할 만한 위스키고요, 기생충에서처럼 왠지 부잣집엔 하나 있을 것 같고 1980년대 힘이 막강했던 공안검사도
혀로 핥아먹을 만큼 귀한 위스키인 거죠. 그만큼 로얄 살루트는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온 건데요. 지금이야 값비싼 위스키가 워낙 많지만 위스키를 양주라고 부르던 시절만 해도 로얄 살루트가 고급 명품 양주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해외여행만 갔다 하면 로얄 살루트를 사서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또 신고를 안 해서 세관에 적발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저도 사회부 기자 시절에 공항 세관 취재하러 가면 압수된 로얄 살루트가 세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자주 봤거든요. 또 최근 통계를 봐도 발렌타인, 조니 워커에 이어서 면세점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위스키가 로얄 살루트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오랜 세월 한국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위스키 뭔지 다들 아시죠? 딱 박 전 대통령 하면 바로 시바스 리갈 떠올리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시바스 리갈 말고도 박 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며 아껴 먹었던 위스키가 바로 로얄 살루트입니다. 고건 전 총리가 2013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회고록에 따르면요, 1979년 여름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하고 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먹다가 남겨놓은 위스키 한 병을 가져오겠는데 그게 바로 로얄 살루트였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수석들한테 한 잔씩만 딱 돌리면서 내가 이걸 침대 머리맡에 두고 밤에 잠 안 올 때마다 한 잔씩만 따라 먹는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도 로얄 살루트는 시바스 리갈보다 훨씬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든 고급 위스키여서 대통령도 아무 때나 막 먹지 못하고 아껴서 마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당대 최고 권력자도 애지중지했던 로얄 살루트는 이후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2009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기억하세요? 당시 박연차 회장이 호텔 식당에 가서 220만 원짜리 로얄 살루트 38년 한 병을 주문해서 마신 게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로얄 살루트 38년은 운명의 돌, 스톤 오브 데스티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스코틀랜드 왕 대관식 때 쓰던 성스러운 물건, 성물이거든요. 바로 이 돌 위에서 왕이 왕관을 처음 썼으니까요. 암튼 이런 운명의 돌에 영감을 받아 만든 제품이 로얄 살루트 38년 스톤 오브 데스티니인데요. 전 세계 시장 가운데 한국에서 맨 먼저 출시된 데다가 가격이 당시에 병당 170만 원에 달해서 큰 주목을 받았죠. 또 그런가 하면 2010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집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아까 얘기한 1200만 원짜리 로얄 살루트 50년이 발견돼서 또 한 번 로얄 살루트가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로얄 살루트 50년은 대체 어떤 술? 이라는 식의 기사가 당시 여러 신문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이 로얄 살루트 워낙 유명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요.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21년 시그니처 블렌드죠. 한마디로 이건 정말 프루티합니다. 깊은 과일향이 입안에서 확 퍼지는데요. 2019년부터는 패키지 디자인도 바뀌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크리스티자나 윌리엄스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친한 후배 결혼할 때 이거 선물로 주면서 상자를 열어서 보여줬더니 그냥 감탄사 연발이더라고요. 정말 멋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본 제품 말고도 눈여겨볼 만한 게 로얄 살루트 21년 몰트인데요. 앞서 얘기한 시그니처 블렌드가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은 블렌디드인 반면에 이건 스코틀랜드 5개 지역을 대표하는 21년 이상 숙성된 몰트 위스키로만 블렌딩을 한 거거든요. 특히 이 제품은 발렌타인과 시바스 리갈은 물론 로얄 살루트의 마스터 블렌더이기도 한 샌디 히슬롭이 세계적인 조향사이자 아티스트인 바나베 피온과 협업해 탄생시킨 건데요. 블렌디드 위스키인 시그니처 블렌드와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로얄 살루트 폴로 컬렉션의 네 번째 작품 에스텐시아 폴로 에디션이라든가 예전에 명절 특집 때 이미 소개해드린 리차드 퀸 에디션도 있으니까요. 기회 되시면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로얄 살루트의 황홀한 세계를 탐험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는 제가 금주를 해야 해서 엔딩샷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면서 즐거운 음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